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세 가지 큰 변수 가운데 두 가지 변수가 풀렸습니다. 그 첫째는 ECB 통화정책회의 등 유럽 쪽에 있는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마 지겹도록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도 오늘 개장 정확히 30분 전에 제 휴대폰으로 누군가 보내주더라고요. 공개됐고요. 또 한 가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건 이제 오늘 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금요일 날 나오게 됩니다. 내일 오전이면 미국의 고용지표 결과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드라기 효과가 좀 나타났지요. 사실상 부양 기조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 줬었는데 드라기 때문에 유럽 쪽 이벤트는 시장의 플러스 요인이 됐었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는 이를 갉아먹는 마이너스 요인.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는 글쎄요. 그렇죠? 잘 나와도 양쪽 하나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 문제. 못 나오면 미국 경제가 왜 이러지? 지금까지 매달 850억 달러 채권을 사줬는데 이렇게 또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는 제가 늘 그랬듯 별로 그렇게 뜨겁지도 그렇게 또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지표 정도가 나와주는 게 가장 좋다고 말이죠. 일단 나와봐야 시장의 리액션을 감지할 수 있겠고요. 일단 나온 지금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간밤 유럽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유럽 보고 계십니다. 영국이 3% 이상 급반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200포인트 가까이 당겼고요. 독일이 2% 이상, 프랑스도 3% 가까이 영국과 발을 맞춰줬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영국 FTSE 100지수 차트가 되겠는데요. 간밤에 이렇게 3%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좀 처져 있었죠. 특별히 이렇게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좀 억눌리는 모습이었었는데 누워있는 장기 이평선 모두 뚫어내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거래가 조금 더 실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ECB, 즉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BOE가 모두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키로 하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자산 맵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요, 마크 칸이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외국인 총재로서 처음으로 이제 영국 중앙은행 총재로 부임해 지휘봉을 잡았었는데 역시 나쁘지 않은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ECB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상했었죠. 기준금리 동결. 여기에서 금리를 손댈 수는 없겠다. 다만 어떤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그 통화정책회의 후에 기자회견 발언이 나올 것인가가 관심사였었는데 최근에 포르투갈이 좀 시끌시끌했었죠. 예, 그런 가운데 지금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어떤 발언이 시장에 굉장히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가? 지금의 저금리 기조. 지금 기준금리가 0.5% 정도밖에 되지 않죠.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ECB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쭉 이제 그 뒤에 Q&A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묻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답한 게 나오는데 거기서 상당 기간이라는 게 뭐 6개월이나 12개월, 1년 정도를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상당 기간이라고 얘기했다. 예, 정확히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상당 기간이라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뭐 이런 식인데요. 어쨌거나 꽤 오랫동안 유지할 것임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의치 않으면은 기준금리를 여기서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쪽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혹시나 하고 기대했었던 부양 카드 가운데 마이너스 예금 금리도 일단 언급하고 가능성이 하나로서요. 무제한 국채 매입인 OMT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포르투갈 문제가 되면서 포르투갈이 이렇게 문제성 있는 재정 위기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 사주는 쪽으로 기대도 시장이 많이 했었었는데 이 가능성도 역시 포르투갈을 의식해서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이제 계속 부양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포르투갈 국채 금리도 수익률이 좀 잡히는 그런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어쨌거나 유럽은 깔끔하게 이렇게 ECB 그리고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에 반응하면서 3%씩은 올라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필 뉴욕은 이때 열리지가 않았죠. 이제 유럽 호재로 충분히 이제 인식이 되면서 유럽 증시는 올랐었는데 국내 증시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빼고 아시아 증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이 되겠습니다. 14,000 정도에서 숨을 충분히 골랐던 일본 니케이가 드디어 오늘 위쪽을 그려주고 있죠. 14,200선 정도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금 1%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14,190선 정도의 모습이고요. 이번엔 중국장을 한번 볼까요? 중국 상하종합지수의 경우에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사실상 2,000선을 좀 회복했었고 장중한 때 2,020선까지 갔었었죠. 물론 종가상은 1.6% 강보합세 정도로 그쳤지만 어제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다시 나오면서 오늘 2,016포인트까지 다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조금 오르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중국은 빨리 21선 정도에 위치한 2,070포인트 이상 2,100포인트 안착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실상 이런 드라기 효과를 우리는 충분히 누릴 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삼성전자 실적이 아직 그때는 안 나왔었거든요. 뭐 새벽 6시, 7시 이렇게 방송 준비할 때 저도 야간 선물 시장을 좀 봤었었는데 꽤 많이 오르더라고요. 야간 선물 보고 우리 개장 시초가 예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간 선물 상황인데요. 242까지 올라오면서 1% 이상 우리 코스피도 상승을 하리라 생각을 했었었는데 의외로 지금 시장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났기 때문이죠. 사실상 어닝 쇼크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낮아진 눈높이에도 채 맞추지 못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코스피의 모습이 제한적으로 상승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문가의 어떤 얘기 압축해서 제가 나름대로 요약해 놓은 것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고요. 먼저 코스피의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을 텐데 1840선 정도입니다. 어제 종가 대비 얼마 오릅니까? 0.8포인트, 1포인트도 채 못 오르고 있고요. 하락 전환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락 전환도 했었다가 지금 겨우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면요. 시가가 나쁘진 않았어요. 1850선 정도. 그래도 우리가 한 50 정도는 봐야 안심이 되죠. 왜? 앞이 1800이니까요. 그렇죠? 한 20, 30, 40 되면 불안하다고요. 지금도 불안한 상승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 30선대까지 이렇게 34선 내려가면서 움푹 파인 이곳에서 이미 하락전은 됐었고요. 다시금 상승 전환했지만 지금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문제인데요. 사실상 더 문제는 선물인데 잠시 후에 보기라고요. 외국인들 400억, 기관 600억. 오늘 사실은 기관이 선물 쪽에서 많이 좀 억누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이 기관 때문에도 좀 크게 못 오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개인은 뭐 저가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매 한번 보시죠. 네, 3,300계약 정도 매도입니다. 이제 이게 시작하면서 곧바로 매도를 시작을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중에 제일 많이 팔았을 때가 한 3,700계약 정도까지 팔았을 때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죠. 자, 3,700억대, 3,750억.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10시 한 7분 구간에서 아마 피크로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인들 선물이요. 근데 지금은 얼마다? 다시 좀 2,500계약 정도 주는 듯 했었는데 다시금 3,400계약 정도 다시 매도 피크 쪽으로 가고 있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시장을 별로 보낼 생각, 위쪽으로 보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잠깐 선물 시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쪽의 전문가는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잦아든다면 4,500억 정도 안쪽이라면 한번 선물 쪽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장적인 측면에서도 더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선물 오늘 분봉이거든요. 시가에서 좀 들어 올렸고 오늘 장중에 238.35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적어도 이 정도 하단은 지금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는 척 올라갔지만 다시 지금 하단 트라이가 나올 듯한 분위기.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또 수급이 어떨지, 모습보다 어떨지 제 뒤에 일단 빨간불이 보이는 것 같죠? 526.91. 어제 종가보다 오르긴 하는데 몇 포인트 올라요? 1.6포인트. 굉장히 미미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분봉도 보고 코스닥의 수급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529선까지 올라가는 듯 했었다가 오늘 조금 코스피보다는 좀 등락이 있었던 것 같죠? 지금은 한 10가 부근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꽤 괜찮았을 때는 528, 29까지 갔었던 포인트도 있었군요. 자, 코스닥의 수급입니다. 오늘 이제 거래소 쪽은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었었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도 많았고 쌍끌이 매도였었는데 역시 패턴 똑같군요. 선물 쪽만 빼고 본다면 기관 외국인 매도, 특별히 기관이 더 많이 파는 것까지 패턴이 똑같습니다. 개인 정도만 저가 매수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도 지금 아주 미미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는 그것마저 지금 유지를 못하면서 하락세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원 40전 정도 오르면서 1,14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장중 흐름이 한번 바뀐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장 초반에는요, 마이너스 출발했었습니다. 소폭이지만 하락 출발했었어요. 왜냐? 유럽에 드라기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위험자산 투자, 유럽 쪽에서 돈 풀어준대라고 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화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방향성이 나온 것이죠. 근데 지금 다시금 상승 전환한 이유? 네, 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당장 뭐가 신경 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밤 있을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 때문에 결국 오늘 하락하지 못하고 하락폭이 점점 줄더니만 곧바로 1,140원대 다시 들어가면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역시 환율 시장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22쪽에서 뭐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한 부양 의지가 강력하다 이런 것 갖고는 미국의 고용지표 경계감을 감쌀 수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죠.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통해서 분위기부터 보고 삼성전자 얘기 들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3% 이상 빠집니다. 이제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127만 5천 원, 아마 124만 원대 들어가면은 연중 최저치 아마 장중까지도 경신하게 될 겁니다. 한 3만 원 정도 여유가 있네요. 오늘 하루만 4만 2천 원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가 오늘 1% 정도 오르고요. 모비스가 못 오르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오르는데 기아차가 지금 한 6만 원대 안착 시도하는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는 기아차가 제일 낮죠. 삼성생명이 보합권입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시죠. 네, SK 하이닉스가 0.5% 정도 오르면서 사실상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반도체 부분에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중요합니다만은 하이닉스는 오늘 아침부터 플러스를 보여줬었고요. 단 한 번도 플러스를 놓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9,000원이더라. 역시 또 지겨운 여기서 3만 원대 돌파가 나와야 하이닉스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또 좀 힘을 내고요. 한국전력도 2%대 상승. 하지만 어제 급등했었던 통신주, 특별히 어제 LG U+, 장주 6%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통신주도 전일 많이 급등해서 이제 좀 조용한 흐름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진짜 한숨이 나오네요. 삼성전자가 3%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실적 실망감 때문입니다. 오늘 저가가 얼마예요? 117만 5천 원, 고가가 131만 5천 원. 네. 오늘 130만 원을 넘기면서 사실상 실적 발표 이후에 주춤했었어요. 시가부터 안 좋았었는데 이 얘기는 차트 보면서 하는 게 더 편하겠군요. 자, 삼성전자 오늘 시가가 이랬습니다. 시가가 128만 원대였었고요. 마이너스 2%대 개파락했었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보죠. 근데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어디까지? 131만 5천 원. 5일선까지 올라가면서 빠르게 다시 한번 130만 원을 회복해줬었습니다. 안 좋았던 잠정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지금 다시 빠지더라. 얼마까지 더 빠지면 연중 최저치? 124만 5천 원. 종가 기준으로는요. 126만 원 정도만 깨지면 지금 한 12,000원 정도만 더 오늘 종가상 밀려버리면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공개하는 날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분봉 보시면 이래요. 오늘 조금 괜찮은 듯 했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쭉 다시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어떤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는가? 오늘 특별히 전화 연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부문별로 조금 생소한 그런 용어들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쉽게 좀 공감을 했었으면 좋겠는데요. 공유하는 노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죠. 진짜 본 실적은요, 이번 달 말 26일 예상했었는데 오늘 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2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정 실적이 나오고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 나올 때 더 이슈가 되고요. 확정치는 오히려 굉장히 조용하게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HMC 투자증권 노근창 기업분석 팀장님께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온 이후에 곧바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요, 몇 년 전에 반도체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뽑히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이분에 대한 어떤 그 반도체 그리고 IM 부분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IM이라는 게 사실 그 스마트폰이 포함된 그런 IT와 모바일 부분을 다 이제 조금 아우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IM 부분이요, 6조 7천억 정도 나왔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HMC에서는요, 예상이 한 6조 8,500억이었는데 역시 못 미쳤죠.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반도체 부분은요, 역시 이제 같은 영업이익액인데요. 예상치가 1조 8천억이었는데 1조 한 6, 7천억 정도 나오지 않았겠느냐. 전체적으로 이번이 이제 잠정 실적 발표이고요. 부문별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9조 5천억 원이었었는데 그중에 이제 부문별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쪽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했고요. 1번에 대한 평가는 두 번째 줄에 있고요. 3번에 대한,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의 평가는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첫째 줄, 셋째 줄이 이번 실적에 대한 부문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IM이라는 게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 반도체도 적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바로보다 왼쪽에는 숫자가 적죠. 자, 휴대폰 판매가 좀 적게 됐기 때문이다. 역시 성장성 둔화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너무 많은 높았던 기대치가 약간 낮춰지는 과정이지 정말 뭐 갤럭시 S4가 너무너무 안 팔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었고요. 무엇보다 이거 이제 갤럭시 S4 여러분들 많이 사세요 하면서 뭐 비싼 모델 쓰고 마케팅 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영업이익이 조금 IM 부문, 스마트폰이 들어간 IM 부문의 영업이익이 예상에 못 미쳤다라고 IM 부문, 스마트폰 성장성 둔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조금 왜 못 나왔는지 마케팅 비용이 좀 늘어났다고 원인을 짚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셋째 줄, 넷째 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부문 역시 그럼 반도체는 선전해야 되는데 반도체도 왜 예상보다
덜 나왔느냐? 전체적으로 10조가 아니라 9조 원대 실적이 나온 곳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조금 별로였고 반도체도 약간 별로였는데 반도체가 예상보다 적게 난 원인은요. 네 번째 줄 보십시오. 반도체 사업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안에서 시스템 LSI라는 대용량 직접 회로하는 이쪽 부문이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바일 쪽에 CPU 하는 쪽하고 연결이 됐는데요. 결국에 애플이 신제품이 좀 부진했었잖아요. 그리고 애플하고 삼성하고 약간 조금은 틀어지면서 삼성이 애플 쪽에 납품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LSI 특별히 이것이 이제 속한 반도체 쪽도 실적이 적게 나온 것이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문별로 반도체도 조금 예상에 처졌고 스마트폰도 예상보다 조금 처졌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그리고 삼성전자 하반기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노근창 팀장님의 의견을 한번 정리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낙관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지나친 눈높이가 높았던 거에 대해서 우리 삼성전자 너무 그렇게 보지 말래? 라고 경고음 정도를 내린 것으로 사실상 총평을 했고요. IM 부문, 아까 스마트폰 성장성, 고점 논란, 정점 통과, 갤럭시 S4 더 이상 이제 이렇게까지 더 많은 물량은 못 팔 거야 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분은 악재는 6월 달에 거의 다 선반영했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악재는 6월 달에 거의 다 선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급락하면서요. 그러면 지금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 언저리 130만 원 아래쪽 어딘가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했는데요. 3분기에 대한 다시금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증권사 모두 다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문제는요, 재밌는 건 국내 증권사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실적을 발표하기 이전과 발표한 이후에도 사실상 200만 원을 기계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노근창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주가 전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만 원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차트 보시죠.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이분은 6개월 목표가,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삼성전자 목표가를 185만 원이라고 보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사상 최고가는 얼마죠? 185만 원이 아니라 158만 원 정도이죠. 올 초 정도의 고점이었었는데 이분이 당장 3분기 정도 기대가 어느 정도 부합을 해준다면, 실적이 괜찮아진다면 이전 고점 158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고, 올 연말까지는 더 좋아진다면 185만 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격대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200만 원을 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고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눈높이를 낮추시면서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네, 얘기가 길었는데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좀 장황하긴 했었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좀 됐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자, 이번엔 IT 부품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부품주가요, 오늘 좀 조용한 듯 했었었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밀리기 시작하니까 부품주도 좀 다시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격이 파트론과 대덕 GDS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 보세요. 와, 지금 아마 저점일 거예요. 파트론 6%, 또 자화전자 6%, 서원인텍의 부품 쪽도 지금 FPCB도 다 꺾이고 있죠. 대덕 GDS도 역시 그쪽 라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낙폭이요, 지금 3.5%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도 1830선, 부품주도 더 많이 빠집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야, 다 빠지는데 누가 오르죠? 심지어 상한가입니다. 디지털옵틱. 디지털옵틱 역시 카메라 모듈 쪽인데 디지털옵틱은 오늘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유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부품사도 수주 못하면 어떡하지? 같이 좀 이렇게 쪼그라든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유일하게 실적 전망이 좋아서 그것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속에 상한가고요. 세코닉스는 오늘 광학 필름 관련해서 특허 취득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역시 그것 정도로는 상승세가 많이 나오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같이 하락 전환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엔요,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자동차가 꽤 괜찮다 그랬는데 오늘 기관이 많이 팔지만요,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쪽은 자동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특별히 기아차가 6만 원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최근 아주 급한 눌림목 이후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타이어 쪽도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모비스만은 같이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아침 수주 소식이 있었어요.
6조 원대 정도 되는 쉬빙선 LNG 관련한 수주였었는데 오늘 5% 정도 급등이고요. 이게 이제 시초가가 한 4% 정도 갭상승 뜨면서 출발했는데 갭상은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도 같이 좀 플러스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SX 조선해양은 조금 SX 그룹 자체 유동성 위기가 있으니까 약간 별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경기 민감주들도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어려워서 그렇지 IT 부품주가 같이 어렵고 시장이 좀 연동되고 나머지 경기 민감주 가운데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카프로가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고가는 7,400원, 오늘 10% 넘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장에서 삼성전자가 이슈가 될 때 실질적으로 가는 건 누구냐? 경기 민감주입니다. 낙폭과대 중에 낙폭과대 카프로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여드릴게요. 분위기를 좀 보시라고요. 카프로가 9%, 대우조선해양도 물론 수준 소식이 있어서 5%, 그리고 KPX 케미칼, 롯데 케미칼 들어가니까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오늘 화학 쪽이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율촌화학, 현대하이스코 같은 철강, 금호석유, 이쪽 아까 보았던 그 자동차 쪽 같이 좋습니다. 나머지 특징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코웨가 약간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코웨 중심으로 해서 특징주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웨는 이제 계절적 수요 기대감 때문에 코웨도 오늘 왜 오르는가?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오늘 실적 이슈 때문에 오르는 종목이 있고요. 한샘 역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진다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네 종목의 오늘 특징도요. 거의 다 신고가를 내거나 신고가 그룹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유닉스 아시죠? 제습기 시장. 네, 그쪽에 뭐 최강자라고 하는데 약간 눌림목 과정 오늘 거치고 있는 듯 보이고요. 롯데 하이마트의 경우에는 오늘 사실 많이 올랐었는데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차트 한번 오래간만에 열어볼까요? 이 다 이제 신고가 그룹에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롯데 하이마트는요. 하이마트 아시죠? 예, 에어컨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신고가 86,800원 찍었는데 약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또 신고가 내니까 차익 매물이 나와서 5일선까지 이격을 약간 좁히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유증, 무증 관련해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어제는 골프전이요. 보통 한 주당 2주 더 준다라고 경영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어제 아주 폭발적인 큰 무증이다 이런 분석도 받았었는데 장중 상가 갔다가 어제 한 7% 정도 상승폭 반납했었던 골프전이 일단은 추가 상승합니다만 조금 미미하죠. 그리고 게임빌도 유증 청약 대박 나고 나서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빌은 좀 빨리빨리 올라와야 될 텐데요. 자원의 경우에도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가끔씩 테마로 거론되는 종목인데 오늘 100억대 유증 얘기 나오면서 곧바로 하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테마주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예. 원래는 이제 개성공단 방북을 허용한다 그래서 어제 거의 일제히 상한가 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조금 받쳐주지 않죠. 예, 뭐 미국 고용도 좀 신경 쓰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수급도 별로고요. 근데 내일 당장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실무회담 한다고 하죠. 앞두고 이틀 연속 강세이긴 한데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은 제한적입니다. 제용솔루텍 정도만 상한가이고요. 에머슨 퍼시픽조차 상이 풀려 있습니다. 지금 현대상사는 아예 보합권으로 줄었고요. 아무래도 거래소 종목이다 보니까 더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화전기, 로만소는 오늘 아예 상한가 터치도 못했습니다. 확실히 일단 내일이 또 실무회담이고 보니 또 북한이 직접 만나서 약간 의외 발언을 하면서 회담 좀 트는 경향도 있기 때문인지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이 벌써부터 오전장 다 안 끝났는데 나오는 것도 같네요. 나머지 통신 장비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LGU 플러스가 급등하면서 통신주 자체, 통신 3인방도 관심을 모았었지만 최근에 또 모두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입니다. 특별히 1, 2, 3, 3인방의 경우에는요. TMW, 엔테스, 솔리드 한번 잘 적어놔 보십시오. 지금 많이 상승하는 것은 솔리드 정도, 그리고 KMW는 아주 쬐끔 오르는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신고가 쪽에 있는 통신 장비주, LTE 관련된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과 일본 쪽에서도 LTE 네트워크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 있는 뭐 장비 업체 없나 하다 보니 우리나라 쪽을 많이 수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로서 수주를 받는 거죠. 이 종목들 한번 잘 적어놔서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잘하면 이런 것들은 중장기로도 좋을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한번 바이오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4일 연속 매물이 나오나 싶었었는데 아까 하락폭이 또 제한적이기도 하더라고요. 48,000원 일단 지켜주고 있습니다. 파미셀 최근에 또 그 간 경변 관련해서 줄기세포 치료제 좋은 효과 입증받았다 그랬었는데 오늘 일단 강보합이고요. 같이 좀 올랐던 JW 중의신약도 약보합, 그리고 LG 생명과학도 한번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그냥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바닥권에서요 한 20% 오른 것 같아요. 45,500원인데 55,000원이니까 이평선 뚫고 이렇게 계속 한 번 뭐 음봉 쉰 것 같긴 하지만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나름대로 길게 봐도 적어도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겠다 싶긴 한데요. 이런 종목도 있구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만 원대 하는 LG 생명과학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급등했었던 전자결제주가 있어요.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최근에 단알도 좋은데 오늘 소폭 하락한다 한들 전자결제도 조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잠깐 KG 모빌리언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참 얘기가 많이 됐었고 한때 참 또 소외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가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라고 제가 차트를 지금 3종목 정도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 오늘의 피날레 종목이요. 바로 포스코 ICT입니다. 자, 포스코 ICT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력 좋으신 분들 혹은 매매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는요, 스마트 그리드 기대감 때문에 사실상 뭐 작은 종목 뭐 있고 너무 또 큰 종목도 있지만 제일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포스코 ICT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 차례 여기서 보여드렸던 기억도 나고요. 테마주 보여드릴 때도 언제나 편입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12% 급등합니다. 지금 거의 고가 부근이죠. 사실상 더 올랐군요.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뚫을 것 같다, 뚫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에서 박스권을 한번 뚫었었다가 약간 재차 다시 조금 페이크성으로 밀렸었죠. 그래서 어머 어떻게 다시 그냥 박스권이겠구나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탈출하는 긴 양봉을 엄청난 거래를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따라붙는 뉴스는요. 자회사가 해외 진출한다 그러긴 하는데 오늘 이러다가 상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 지금 매수는 글쎄요지만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요. 글쎄요라는 의미는 전 잘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순수하게요. 포스코 ICT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물러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걸 보고 참 물러가려니까 제 마음이 아픕니다. IT 부품주 많이 빠지고요. 삼성전자는 3.5%나 빠지고 무엇보다 오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좀 빠지고 유럽 드라기 효과도 별로 안 나타나고 그러는데 오늘 오후장을 잘 봐라. 오후장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많이 줄이면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했었었는데요. 지금 3천 계약 일단 이상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은 볼 수는 없겠지만 오후장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잘 한번 보십시오. 오후장에서 오늘 낙폭을 줄여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은데 제발 코스피 외국인이요. 예. 자, 내일 아침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니까요. 고용 꼭 한번 휴대폰이라도 미고용하면 다 나올 겁니다. 뭐 예상 상회 해도 너무 좋은 건 아니니까 뉴욕 증시 마감 상황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 확인하시고 월요일장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108만 8,89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 근로자 256만 5천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주장했으며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됩니다. 남북은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총국장 등 3명이 대표라고 통보했으며 우리 측은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을 수석 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은 이번 회담 개최에 동의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6일 개성 방문을 실시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회담 의제로 제시했으며 북측은 특별한 이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 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 사업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공약 이행 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습니다. 96개 신규 사업에 84조 원, 71개 계속 사업에 40조 원 등 국비,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 원이 투입됩니다. 167개 공약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고 대전, 경북, 제주가 각각 13개, 부산, 강원이 12개, 전남, 인천, 광주가 11개 순이었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진주에서 광약 복선 전철과 새만금 내부 개발, 포항에서 영덕 고속도로 등 71개 계속 사업에는 40조 원이 투입됩니다. 신규 사업 96개에 대한 소요 재원은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총액만 84조 원이 제시됐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놓고 벌인 분석 대결에서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비해 정확한 예측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국내 증권사 26곳의 평균 전망치 10조 2천억 원에 못 미치는 9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달 JP모건의 리포트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뒤흔든 이후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최고 전망치인 10조 4천억 원을 제시했으며 KB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와 하이투자증권이 10조 3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영업이익 10조 미만을 예상한 증권사는 현대증권, 하나투자, 미래에셋, 신영증권 등 4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외국계 증권사의 분석은 국내 증권사보다 실적치에 접근했습니다. JP모건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9조 7천억 원으로 제시했고 골드만삭스는 9조 6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 베이징 정군과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공동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사는 총 10억 위안, 약 1,900억 원을 투자해 빠르면 9월 말 합작법인을 세울 예정입니다. 합작법인은 2014년 하반기까지 베이징에 연간 10,000대분의 전기차용 배터리 팩 제조 라인을 구축하고 2017년께 생산 규모를 2만 대 분량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매출 목표는 12억 위안, 약 2천억 원으로 자체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SK이노베이션이 서산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을 독점 공급키로 했습니다. 올 연말께 출시될 예정인 현대차 제네시스의 모태가 될 컨셉트카 HCD14이 국내 최고의 컨셉트카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컨셉트카가 2013 북미 올해의 컨셉트카상에서 올해 최고의 컨셉트카에 선정됐습니다. 2002년 시작해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이 상은 로스앤젤레스 모터쇼와 디트로이트, 토론토 모터쇼 등 북미 시장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공개된 컨셉트카 중 최고의 컨셉트카에 주어집니다. 삼성전자가 대학생들의 직장 선호도에서 10년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7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가 삼성전자를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꼽아 조사를 시작한 2004년부터 10년째 1위에 올랐다고 5일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우수한 복리후생을 들었습니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이 5.8%의 선택을 받아 2위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가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상위 10위권 안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좋아하는 이유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였으며 대한항공은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기업 이미지, NHN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등이었습니다. 리모델링 붐을 타고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한샘이 직원들에게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특별 상여로 지급합니다. 한샘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32,100주를 오는 10일까지 특별 상여 명목으로 약 1,500명의 한샘 전 직원에게 나눠줍니다.
한샘이 특별상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7월 5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